기소가 되면은 뭐 당연히 전과겠지. 근데 기소유예라고 나왔어. 그럼 이거는 과연 전과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재판일기의 주영글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이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형사 절차를 하나씩 이렇게 스텝별로 밟고 있는데 이제는 검찰의 처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일단은 제일 받고 싶은 처분은 무죄를 뜻하는 불기소 처분. 그쵸. 근데 불기소 말고 사실 현실적으로 제일 받고 싶은 처분. 현실적으로는 이제 죄를 지었거든. 그래서 무죄는 안 되거든. 무슨 있어? 일단 송치까지 된 거는 약간 뭐 증거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억울해서 진짜 이거는 나 진짜 억울해 하면서 끝까지 다퉈서 불기소 처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죄가 있는 것만 송치를 시키다 보니 이미 죄가 있어서 올라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기소유예를 가장 기대하게 되죠. 기소유예가 뭐냐면은 이제 기소유예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기소라는 거는 기소, 그러니까 검사가 재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겨야 되는데 너 좀 나쁜 짓을 했잖아. 그냥 봐줄게 이거예요. 어떤 죄에서 많이 되죠? 일단 죄질이 좀 낮아야 돼요. 별거 아닌 거. 뭐 쉽게 말해서 무단횡단하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고 요 정도 아니면 뭐 친구끼리 한 대 때렸다 뭐 요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일단 가벼워야 돼요. 동네에서 뭐 싸우다가 서로 막 욕했다. 모욕죄로 뭐 고소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끼리 뭐 약간 치고받고 하다가 홧김에 고소했다든지. 서로 뭐 쌍방 폭행죄로. 물론 이 경우는 합의하면은 뭐 기소유예가 아니라 끝나긴 하는데.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재판에 넘겨서 어떤 전과를 만드는 게 사회 전체적인 면이나 어떤 피해자의 사회복귀 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검사의 판단이 될 때 한 번 봐주는 제도, 요거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해요.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불기소랑 똑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포인트가 있네. 기소유예 이러면은 잘 나온다. 일단은 만약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면 일단 합의는 해야 돼. 합의는 빠르게 하고 보고 그리고 죄가 있는데 괜히 어떻게든 불기소 받고 싶어서 부인하고 있으면 기소유예 거의 안 나와요. 납작 엎드려라.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고 얘를 자비롭게 해줘야 얘가 앞으로 더 건전하게 생활하겠지라는 마음이 들게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뭐 음주운전 사건인데 본인이 계속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알아서. 그냥 사실 벌금이 나올 사안이었는데 본인이 너무 내가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지 자괴감에 빠져서 매일매일 봉사활동을 찾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한번 기소유예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전과가 안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으면은 재판을 받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전과라고 하는 거는 범죄 기록에 남아요. 근데 기소유예는 그 전 단계,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기 전 단계인 수사 기록에만 남아요. 그래서 수사 기록에 남는 거는 전과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하면 수사 기록도 이제 참고는 되지만 전과는 어쨌든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해서 기소유예를 받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전과가 남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벌금이 나오면은 뭐 본인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거는 기소유예는 아니고 한 벌금 100만 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벌금 100만 원이 나오는 순간 직장을 잃어. 직장도 없어지고 막 갑자기 하던 모든 게 바뀌어. 그거는 좀 과하다. 잘 어필을 하고 물론 이때도 당연히 뭐 합의도 하고 반성도 하고 제일 기본은 반성이긴 그쵸. 해. 그런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면은 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한 포인트는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기소유예 받은 건 중에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기소유예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진짜 거의 무죄에 가깝게 싸우니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에는 얘가 죄가 있어 보이는데 괜히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기소유예를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반성도 없고 사실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실 좀 전투적이신 분들은 기소유예? 그거 뭐 유죄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헌법 소원을 하죠. 기소유예 처분 이거 취소해라. 왜냐면 기소유예를 다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투시는 경우도 있다. 기소유예도 싫다. 나 그쵸. 아예 무죄 나와야 무형이 된다. 줘라.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기소유예는 일단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라. 만약에 이 기소가 됐을 때 본인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크게 생계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려서 좀 봐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소유예라는 거는 어쨌든 검찰이 죄가 있는데 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행 경위라든지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그 동기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봐줄 수도 있다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어필을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없으면 본인이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죄가 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이왕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